좋아요, 구독!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어제 드디어 신규 상장을 알렸던 현대차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드디어 현대차 인도법인이 상장을 완료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26조 2천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 IPO를 통해서 4조 5천억 원가량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달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인도 시장 최대 IPO였다라는 거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는 인도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부터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인구가 엄청납니다. 14억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보이시는 것처럼 인구의 42.7%가 25세 미만인 굉장히 젊은 국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매 인구가 앞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급률도 1000명당 36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잠재 구매 고객이 많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보급률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중국,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3위 판매국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인도 시장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굉장히 전기차의 진심이더라고요. 전기차 판매 비중을 살펴봤더니 전체의 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이 수치를 30%까지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목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모델을 빠른 시일 내에 3개나 론칭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상장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요. 사실 공모에서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조금 유명한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랙록과 같은 기업들이겠죠. 그리고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이었던 32,000원으로 책정이 됐었고요. 안타깝게도 상장 첫날에 7%대까지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나 살펴봐야 될 텐데요. 높은 PER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 한 15%를 가져가고 있고요. 1위 기업인 마루티 스즈키 같은 경우에는 43%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루티 스즈키 같은 경우에는 PER이 29배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점유율에 비해서 PER이 현저히 높죠. 26배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좀 발목이 잡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공모가 대비 26%나 높게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내일 실적 발표한다라는 거 언급해드리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이죠. 그리고 오늘만 해도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줄줄이 꺼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40%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갈아치우는 움직임 보였는데, 사실 증권가에서 또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원래 11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크게 높여서 135만 원으로 제시를 한 상황이었고, 이달 들어서만 증권가 7곳에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떤 성적표를 꺼내놓을지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컨센서스 살펴봤더니 3,0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가량 떨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LG 쪽에서도 실적 발표가 있었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기 중입니다. 영업이익이 전망치 살펴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7% 증가할 것이지만, 다만 이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사이에 10%가량 하향 조정을 한 수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실적 발표를 꺼내놨었죠. 사실 시장에서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8%가량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알고 봤더니 42.5%가량만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거 알고 갈 수 있고요. 다만 영업 적자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적자 폭이 감소됐다라는 거
것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6조 7천억 원가량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6조 7천억 원을 기록하게 된다면 분기 기준 사상 최대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7조 원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좋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카카오는 조금 그렇지 않은 모습이더라고요.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58,000원에서 53,000원까지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고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꼽히는 것은 3분기 실적의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HD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 발표를 내놨었죠. 사실 2분기에 상장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이 두 번째 실적 발표였습니다. 주가가 소리 없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더라고요. 벌써 9거래일 연속해서 양봉을 켜내고 있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7거래일 연속 순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장중한 때지만 4% 이상의 고공행진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적어놓은 모든 종목들이 오늘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그리고 LG 전자까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주 환원 기대감이 모아졌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해저터널입니다. 정부 쪽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서울대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25조 6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냐. 37만 평의 새로운 녹지를 조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는 관련 종목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입니다. 아이큐어가 사실 시간 외에서도 그리고 정규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 호재 있었고요. 셀트리온과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내놨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더니 치매 치료제를 패치 제품으로 만들어서 중남미 17개국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주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종목들까지 그 낙수 효과를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드론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사실 오늘 정부발 이슈가 하나 또 추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안에 처음으로 국산 자폭 드론을 실전 배치하겠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배슬과 코콤과 같은 종목들이 장중한 때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